자, 주간모의고사 9회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문항 분석 먼저 좀 하고, 자, 그리고 해설 강의 바로 해볼게. 자, 우리 늘상 하기 전에 정리할 때 우리 B킬러와 준킬러 그리고 킬러 문제의 구분은 뭐라고 했어? 문제를 읽을 때 그 문제에 드러나 있는 개념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이 한 번에 보인다. 자, 그런 게 B킬러. 그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시그널이나 어떤 테크닉이 한 번, 두 번 정도 들어있는 녀석이 이제 준킬러고, 그 다음에 한눈에 잘 안 보이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유형이 킬러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풀고 있는 중이야. 그죠? 이번 9회 모의고사에서는, 쌤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그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가 많아야 그 모의고사 문제가 좋은 거야. B킬러가 적고, 그 다음에 킬러 넘버는 늘상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준킬러 넘버가 많을수록 문제가 이제 좀 할만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번 모의고사는 준킬러의 개수가 좀 적고 문제가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자, 보자. 14번부터 볼게. 14번 보면 빈칸 채우기 문제였고,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이 다 계산 문제여서 별로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은데, 쌤은 B킬러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과 직선이 접하는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개념 문제였어. 15번도 B킬러 넣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문제도 물론 경우 나누기가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의 개념만 알면 되는, 그죠?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16번도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 쌤이 여기다 이거 넣을 때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당신 생각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은 시비를 걸어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준킬러에 넣겠습니다. 이유가 뭐지? 왜 준킬러에 넣는 거야? 17번 문제는 자연수 조건 때문이죠. 자연수 조건 때문에. 네, 넣어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18번 2차 함수하고 직선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냥 식정리였어요. 그냥 식정리. 그래서 얘도 뭐 B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킬러가 문항수가 너무 많아. 지금 보면 17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9번인가? 19번 문제. 19번 문제도 그지? 솔직히 막 정리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넘버가 이게 19번, 18번 정도 되면 그래도 준킬러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냥 그랬죠. 그 다음에 20번은 괜찮았습니다. 20번은 준킬러 문제였고요. 그지? 그 다음에 21번이랑 30번도 많이 어렵진 않았으나 21번, 30번은 일단 상징적인 넘버가 있으니까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26번인데 26번이 왜일까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네. 일단 넣어볼게요. 시비를 걸었으니까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 27번 좋은 문제였고요. 27번 좋은 문제였고, 28번 하긴 할게요. 28번도 하긴 할게. 넣어주기 좀 싫은 문제들인데 다 사실. 그치? 그 다음 29번 어땠나요? 29번도 사실 29번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요? 그치? 그냥 그랬는데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언급만. 그래서 지금 쌤이 준킬러에다 6문제를 넣긴 넣었으나 사실 오늘은 그닥 해설 강의 할 게 없어. 저기서도 사실 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해설이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7번부터 일단 진행을 하고, 참. B킬러 중에 질문 있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질문하시죠. 자, 시작해 볼게요. B킬러 질문 18번 풀고 준킬러 넘어갈게. 자, 18번 봅시다. 2차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gx가 만난다고 했네. 그죠? 그럼 그림 굳이 뭘 줘? 안 줘도 될 뻔했다. 그쵸? 자, 이렇게 만난다고 했고, 만나는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이제 하나가 2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식을 만들어 보면은 얘가 fx고, 자, 요 녀석이 지금 gx니까 두 녀석의 교점 찾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fx하고 이렇게 gx 갖다가 놓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우리 지금 fx나 gx에 대한 내용 중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놓고 그냥 가면 된다 이거지 뭐. 그럼 fx 마이너스 gx 이퀄 0 이렇게 놓고 방정식을 풀 건데,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얘가 2차식이라는 거. 그죠? 얘가 2차식이라는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근이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
2하고 6이라는 거. 요 세 개의 단서만 봐더라도 얘가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2차식이고 근이 2개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치? 근데 하필 또 그걸 뭐라 그랬어? hx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최대값 구해주면 됩니다. 어디가 잘 안 됐지? 민수야? 얘 그냥 위로 볼록한 함수고 근이 지금 2개 있었으니까 여기 2하고 6에서가 근이고 그럼 당연히 축은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반을 나눈 4일 때가 될 테니까 4일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았죠, 그죠?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준킬러 넘어갈게요. 17번 갑시다. 자, 17번 문제는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자연수에다가만 박스 치기, 박스. 자연수 조건에만 박스 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고3쯤 가보면 이런 자연수 문제는 그냥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학년 때 계속 그냥 점검하면 된다고. 자연수 조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문제풀이의 방향성이 식을 계산해서 저 자연수 A, B를 찾는 게 아니라 식을 만족하는 A, B를 반대로 집어 넣는다고 했어. 그지? 단, 끼워 맞추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끼워 맞추기를 어디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부정방정식에서 배우거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끼워 맞추기의 구조는 이런 구조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구조. 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끼워 넣는 걸 출제자분들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요것만 잘 찾아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주어져 있는 식도 보면 a제곱 b 그 다음이 2ab 자, 그 다음이 a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 녀석의 값이 245다. 근데 a, b는 자연수야. 이거 자체로 놓고는 집어넣을 수가 없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수 곱하기 정수 이퀄 정수꼴로 만들어준다.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보면은 여기 지금 a제곱이랑 a제곱 같이 있는 거 보이니까 일단 a제곱으로 하나 묶어서 b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b 플러스 1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 2a하고 2a가 보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 두 녀석을 2a로 묶어주면 역시 b 플러스 1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걸 뺐더니 나머지가 이제 뒤에 b 플러스 1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얘를 b 플러스 1로 통째로 묶어버린다 이거지. 통째로 묶어버리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의 구조를 띠게 되니까 얘가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되고 이게 245의 구조를 끼게 되니까 요 녀석 소인수분해해서 제곱수가 되는 녀석 하나만 빼주면 나머지 끼워 맞추기로 갈 수 있다. 요런 얘기였던 거지. 했어? 요런 구조로 가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이게 요거 실제 소인수분해 해보면 5 곱하기 7의 제곱이야. 또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그럼 뭐 얘가 5고 얘가 7이겠지. 이렇게 잡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형태의 모양이고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나와. 실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끼워 맞추기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 좀 더 어렵게 나올 텐데 지금 17번 넘버다 보니까 그닥 어렵지 않게 출제한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 유형 자체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유형이라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바로 가죠. 자, 20번 문제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1이 있고 그 다음에 2,2라는 점이 있는데 점 A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했나? 이게 중심이 0,0이고 문제 푸는 습관이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그 뭐지? 문제 모의고사 풀고 집에 가서 고민해갖고 와가지고 쌤이랑 같이 해설 강의 듣는데 아씨 난 저거 맞았는데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진짜 허접한 생각을 하면 참 답이 없다. 이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을 거면은 답지를 보죠. 뭐하러 해설 강의 들어? 그치?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내가 공부한 방향성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혼자 집에서 풀고 답지 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문제 채점하고 틀린 거 물어볼 거면 그냥 집에서 답지 보지 뭐하러 해설 강의 들으러 학원을 와.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방향성과 다르게 풀어서 맞추잖아? 그럼 그날만 맞은 거야. 그게 수능날도 맞을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들 평상시에 잘하다가 수능날 조져갖고 재수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런 연습을. 그럼 막말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수능을 2년 혹은 3년 뒤에나 보게 될 텐데 그때 연습을 뭐하러 지금부터 해? 그럴 이유도 또 없는 거잖아,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범위는 또 실제 수능의 직접 범위도 아니야. 근데 왜 연습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습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내가 공부하는 방향성을 계속 이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점검해 나간다 이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보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주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A라는 점이 2,2였으니까. 그죠? 이게 조금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한 사람들은 만약에 쌤 같으면 여기다 Y인 X를 그었을 거야.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2,2를 제시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출제자가 왜 하필이면 2,2를 줬을까? 그리고 저 위에 보면 R이 뭐라고 돼 있어? 2√2보다 작다. 이런 말은 도대체 왜 줬을까? 이거 왜 준 거야? 2√2 왜 준 거예요? 2√2 왜 준 거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2,2라고 하면 여기가 2,2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2√2 요런 얘기 한 거지. 근데 2√2는 지금 반지름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반지름을 2√2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2√2가 되는 거야 이거? 어떤 구조일 때 그렇게 돼? 우리 요런 모양 본 적 없어?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이런 거. 그치? 그럼 얘가 1대1대 루트 2의 구조를 띠게 되고 다시 1대1대 루트 2의 구조를 띠게 되잖아. 그죠? 이 문제는 쉽다니까. 이 문제는 쉬워서 괜찮아. 이 문제는 쉬워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약간 어렵게 나왔으면 2루트 2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를 괜히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들을 떠올리면 2루트 2는 왜 준 거지? 이게 2루트 2? 이게 2루트이면 여기가 2일 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점이 2, 루트 2, 루트 2인 상태를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연습이 중요해,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꾸 그런 거 좀 숫자도 연습하라고. 숫자도. 그러니까 쌤이 요새 이제 고3 선배들, 너네도 고3 선배들이 본격적으로 주간 모의고사를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근데 고3 학생들이랑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쌤이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개념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해. 개념도 다 알아.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계속 3등급이야. 이런 친구들은 준킬러를 못 푸는 거거든? 근데 준킬러를 못 푸는 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야. 수학 문제에 흘려놓은 출제자의 힌트들. 새 모의라고 쌤 얘기를 하는데 새 모의를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따라가길 원하고 있다고.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수학 능력 시험은 창의적 사고를 원하지 않아.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원하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시그널을 흘려놓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이걸 왜 줬을까? 얘가 이 표현을 왜 줬을까? 얘가 이 숫자를 왜 줬을까? 얘가 나한테 뭘 하라는 걸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수학 능력 시험의 목적이야. 목적이라고, 목적.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이런 걸 왜 평가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돼. 알겠지? 대한민국 그걸 원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라고. 어쨌든 문제에서는 2,2라는 점을 줬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뭐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2,2라고 해보자.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접선을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접점을 P라고 하는데 접점을 P라고 하는데 그리고 P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여기를 지나고 얘하고 수직인 직선이 있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되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 있는데 얘가 원C랑 또 만난대. 야, 여기서 또 만난다고? 그리고 Q. 근데 삼각형 APQ가 이등변 삼각형 박스 치세요? 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요게 A였으니까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 됐죠? 그럼 이등변 삼각, 근데 이게 이제 의문은 계속 가져도 상관없어. 의문은 계속 가져도 상관없지만 사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하고 여기 이등변이겠죠? 아, 이거랑 이거랑 이등변일 수도 있나?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가 이등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형을 잘 그려봐.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가 접선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도 접점이어야 되고 여기 길이가 완전 같아야 되잖아. 이래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죠.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 정보들. 얘가 지금 접선이야, 그지? 얘가 접선이고 얘가 접점이거든. 근데 접점에서 수선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선은 당연히 어딜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처음엔 그냥 확 걷었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조감해 볼 때는 아, 그치, 여기 접선인데 수직이려면 이거 지나갔어야 되지. 아, 이렇게 딱 지나갔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수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늘상 하란 말이지. 내신 공부할 때 이런 연습 안 하잖아. 내신 연습할 때 그냥 와 풀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신 공부는 진짜 수준 낮게. 근데 뭐 어떻게 해. 내신도 시험인데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요 길이 얼마인 거야, 이게? 이게 지금 2R인 거지, 2R.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여기도 2R이 되겠지. 지금 이런 구조를 문제에서 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래 놓고 P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P점의 좌표를 또 알려줬어. 문제에서. 얘를 A, B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왜 끝난 것 같다? 요 길이 얼마지? 요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2에서 0,0까지의 거리니까 얼마? 얼마야? 루트 8인가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됐어? 그럼 직각삼각형 보이고 이제 방향성은 마음대로 가도 될 것 같아. 마음대로. 근데 뭐 여러 가지 풀이로 가능할 것 같은데 쌤은 또 뭐가 보였냐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P점을 왜 굳이나 A, B라고 또 알려주시기까지 했을까? 이것도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알려줬을까? 그럴 리 없어. 그냥이라는 건 없어. 평가원 문제에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쌤 생각에는 어차피 접선이라고 했고 접점 위에 점을 알려줬고 그런 다음에 원의 방정식 알려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서 가란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나머지 계산은 사실 성현이 계산 엄청 기네? 이게 의도한 대로 안 가면 계산이 좀 길어질 수 있어. 그럼 내가 푼 계산이 좀 길면 일단 답이 나오면 일단 잘한 거야. 계산이 길든 짧든 답이 나오면 일단 잘한 거니까 막 채점은 하시고 그 다음엔 한번 생각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R을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 요게 2R인데 요게 2루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일단 R은 나온다고. 그죠? 불러봐. R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4R제곱 될 거고 저거는 8 될 거고 그러면 R제곱이 얼마? 5분의 8 이렇게 되나? R을 구하기는 좀 숫자가 재수없죠? 그래서 R제곱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게 쌤은 이제 저 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 접선의 방향 세울 줄 알거든. 그치?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우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불러. ax 더하기 by 이퀄 r제곱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5분의 8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 2,2를 지난다. 자, 2,2를 지나니까 식이 하나 나왔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 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요런 얘기. 그렇죠? 물론 이 문제는 여기 안에 닮음 삼각형도 좀 보이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굳이나 출제자가 A, B를 그럼 언급한 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내가 점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점을 좀 이용해서 해볼래?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왜 그걸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풀이가 점점 좋아진다고. 알겠죠? 자, 정리하고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26번 갈게요. 26번. fx. 문제가 약간 아쉬운 경향은 있는데 지금 우리 학년, 이제 여러분들 학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진 않아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x가 알파일 때 하고 x가 베타일 때에 대해서 최소래요.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자, gx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고 루트.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자, 요거는 x 이퀄 감마에 대해서 최소다. 자, 이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의 점을 ABC라고 하고 넓이를 구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쓰인 개념은 이제 이거 하나지 뭐. 자, 루트 안에 어떤 식이 들어있다. 자, 요거 fx, 저 fx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루트 안에 fx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무리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한다고. 루트 안에는 당연히 뭐밖에 못 들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루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못 들어갔는데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당연히 루트 fx 자체도 양수의 근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가 된다. 요 녀석이죠. 요거.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실수범위라는 표현이 있어야 사실은 그런 거라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실수라는 말이 없거든? 문제.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우리 오비스통 모의고사가 평가원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오점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설마 근데 그걸 트집 잡아서 저는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못 가서 문제가 틀렸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그거고 맞힐 수는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 보면 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내가 루트 세모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저 세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지겠죠. 저 세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작아질 거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근데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찾아보자. 일단 저 안에 있는 녀석이 작을수록 전체도 작아질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여기다 플러스 1 주고 마이너스 4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돼. 이렇게 해서 또 바보같이 마이너스 4를 그냥 딱 그러진 않겠지. 루트 안에다 마이너스 4를 어떻게 넣어? 미쳤어? 그리고 또 2i라고 썼나? 설마.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자 이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치? 0이 되는 게 있나요? 이거 0 되는 거? 이렇게? 있지 뭐. 넘어가면 4 되는 거고 x-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1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x가 3이 되던지 마이너스 1이 되던지가 나온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만족하는데 어쨌든 최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문제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가 뭐다?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현아 됐어?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같은 맥락이겠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건 안에가 최대가 되는 걸 말하는 걸 테니 얘는 이번에 위로 볼록한 녀석이고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쵸? 한 김에 합시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자,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고 x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 있고 플러스 1까지 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8이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x 마이너스 1에 제곱되고 플러스 9 되는 거니까 전혀 지장이 없네요. 그래서 9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지.
되겠어? 요런 문제였어.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질문을 미리 했기 때문에 한번 풀어봤어요. 넘어갈게요. 이런 가끔 엉뚱한 질문들을 한단 말이야. 잘하는 녀석들이. 자, 이슈 볼게. 자,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있대. 일단 주머니를 만들어야 돼.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풀든 못 풀든 간에 일단 주머니 만드는데 1이 한 개, 2가 한 개, 3이 한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는 두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가 3개 이렇게 들어있네.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4개를 꺼낸다. 4개를 꺼내는데 거기 이제 조건 나왔죠. 밑줄 그어야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을 하지 않겠다. 요게 지금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이제 공부한 대로 갑니다.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분류를 잘 한다. 근데 분류의 기준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녀석은 우리가 유형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이웃하지 않는 유형은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우선 배열을 해놓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겠다. 요게 이제 유형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분류하고 유형 풀이까지 문제를 읽자마자 한 번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방향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 모의고사 중에서 그 인형 있던 거 있지, 인형. 오늘 본 모의고사에 인형 없었나? 아, 그게 이건가? 아닌가요? 없었어? 다른 학년인가? 아까 보니까 인형 문제 풀고 있던 학생이 있던데. 어쨌든 그 문제 나중에 쌤이 소개해 줄게. 그 문제가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해보자. 분류부터 갈게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같은 숫자가 일단 안 나오면 돼. 그치? 같은 숫자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경우인 것 같은데? 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이웃하지 말란 얘기니까 같은 숫자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같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뭐야? 1, 2, 3, 4, 5 중에 몇 개? 4개가 있으면 되죠. 5개 중에 4개 삽입해주면 돼요. 일단 이 경우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같은 숫자가 만약에 나왔다. 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럼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4하고 5잖아. 그치? 4하고 5. 그럼 나눠. 같은 숫자가 한 개 나온 경우. 같은 숫자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4하고 4가 나오거나 아니면 5하고 5가 나온 케이스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가자고. 4하고 4 옆에 둘, 5하고 5 옆에 올 둘을 골라야 되겠지? 불러보세요. 4가 2개 왔어. 그럼 여기는 2개가 다른 애가 와야 되니까 1, 2, 3, 5 중에 몇 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예를 들어 1하고 2가 왔다. 그럼 배열 방법 어떻게 된다고? 1하고 2를 먼저 배열을 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사이에 공간이 하나, 둘, 3개 나오지. 그 3개의 공간에다가 4 2개를 끼워 넣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3개의 공간이 있었으니까 4 2개 넣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있겠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괜찮나요?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잘 오고 있다 이거지? 잘 오고 있다 이거지? 요거는. 실제 이렇게 풀다 보면 뭔가 찝찝하지? 풀다가, 그치? 그래, 맞아. 찝찝해. 찝찝한 이유를 알아야 돼. 아, 이거 이웃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 하나 쓰고, 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분류를 확실하게 하라고. 이렇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같은 숫자가 3개 나올 수는 없어. 그럼 무조건 이웃하게 되니까. 2개만 나와야 된다. 근데 2개만 나오는 케이스가 4, 4만 나오는 경우 있고 5, 5만 나오는 경우 있고 4, 4, 5, 5도 있잖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가야 찝찝하지 않다고.
만약 계산하는 과정에서 찝찝하잖아? 그럼 솔직히 다 써볼 수도 있잖아. 다 써보는 무식한 방법도 분류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야. 분류가 안 되면은 쓸 수도 없어. 그래서 분류가 우선인 거야. 알겠어? 요거만 먼저 써놓자. 써놓으세요. 써놓고, 오케이. 그럼 요 경우 한번 해볼까요? 요 경우 445는 어떻게 되지? 그렇지 4545 아니면 5454 그렇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틀리지 않는다. 28번 요거 정리하고 할게요. 정리하고 자 28번 바로 볼게요. 28번도 보면은 이거 정팔각형 그리기 너무 어려워. 정팔각형 그죠? 자, 원 그려놓고 그릴게요. 자, 정팔각형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이게 잠깐만요. 자, 나 정팔각형이면 이게 몇 도씩이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니가 알아서 그려봐라. 일단 그려놓고 평가해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봐. 대칭해서 맞추면 되죠. 오케이.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꼭 정팔각형이나 정육각형 그릴 때 원을 해놓고 하면 그럴싸하거든. 근데 이걸 지우면 좀 구려져. 선생님 이거 연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잘 그리기 위해서 되게 똑바로 그린 것 같았잖아? 근데 이 원을 지워보면은 그래도 오늘은 잘 그렸는데? 오늘은 잘 그렸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D E, F, G, H. 자, 우리가 이런 정N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죠.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우리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나온 김에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저기 지금 점 몇 개 있어? 8개죠, 8개. 8개의 점 중에 2개를 연결하면 일단 선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8C2 됐어? 빼기 뭘 빼주면 돼? 대각선을 구하는 거니까 선분들은 안 되잖아. 선분들 몇 개 있어? 8개 있죠. 이렇게 중학교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거 알지? 그죠?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 이게 정N각형이면 어떻게 하면 되지? NC 빼기 N 이렇게 가면 돼요. 만들면 되지. 굳이 뭘 외우고 있어. 그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도형 만들기는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다?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몇 개 필요한지를 적어 놓고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한다. 이렇게 정리했었다고. 경우에서 할 때, 그쵸? 그리고 포인트는 늘 이 뒤에 있는 불가능한 경우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공부한 적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뭔가 봤더니 삼각형을 만들 거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가 8C3부터 출발할 거라는 거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3개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뭐라고? 불가능한 경우를 빼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불가능한 경우를 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불가능해? 얘가 지금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이라 그랬거든. 그냥 삼각형이었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없어. 얘는 어떻게 연결을 해도 다 삼각형이 되니까. 그죠?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변을 공유하지 말래. 야, 이 말이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요 말을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요게 수능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자, 삼각형 2개만 예를 들어볼게. 하나의 삼각형은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건 뭐야? 여기 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또 하나는 이런 거.
얘는 뭐야? 변 두 개를 공유하고 있고 연결된 거, 그치? 근데 저런 삼각형도 있고 이런 삼각형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그냥 이걸 합쳐서 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만 했거든.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빨리 분류하는 거야. 변을 공유하지 말라는 말이 변을 한 개를 공유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두 개를 공유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늘 포인트는 그래서 분류인 거야, 분류.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 내가 이런 말을 주면 애들이 저걸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거든. 그럼 이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쉬워, 얘들아. 그 다음 문제는 봐봐. 한 개만, 변을 하나만 공유했어. 그럼 저기 지금 변이 몇 개야? 8개잖아. 그러니까 8개 중에서 변을 하나 써. 그럼 내가 하나 썼어, 여기. 이거 하나 썼어. 그럼 하나만 공유해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는 뭘 고르면 돼? 점을 고르면 되지, 점. 점을 고르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두 변이 되니까. 그럼 누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좋았어? 8개의 변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래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 이런 구조. 두 변을 공유하는 거는 이렇게 꺾인 선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사실 꺾인 선의 개수라는 게 가운데 오는 점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만 정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개겠어? 8개겠지 이건 그냥 8개. 그래서 8C3에서 요 두 녀석의 합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신 분 되게 출제 잘하신 거야. 분류에 입각해서 문제를 내고 싶었던 티가 너무 많이 나.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29번 갈게요. 29번 오랜만에 집합 문제 만났는데 어렵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자. 자,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이 있대. 학생이 200명이 있답니다. 200명이 있는데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신청한 학생이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고, 자, NA가 NB보다 20명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이런 거 말하는 건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 말하는 거겠지? 아무것도 안 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 A 합집합 B 말하는 거네. 이거 그쵸? 얘보다 몇 명이 적었다? 100명이 더 적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을 빼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만. 100명이 적었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A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이런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많이 해봐가지고 A만 한다는 게, A만 신청한다는 게 결국 A에서 누굴 빼게 돼. 늘 이걸 빼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야 A만 신청한 애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이 녀석이 뭘 물어본 것 같아? 그렇죠. 이 녀석의 최소를 물어본 것과 같지. 그럼 교집합이 없으면 되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제일 작을 때니까.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런 경우가 이제 성립을 하는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찾으면 되겠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일단 전체 인원수를 볼 건데 전체 인원수 200명이야. 근데 이 전체 인원수는 당연히 A 합집합 B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합한 인원이겠지. 당연하겠지.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간 애랑 그 밖에 있는 애의 합이 전체 인원수니까. 근데 만약 내가 요거를 내가 X라고 놨어. 얘를 X라고 놓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X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20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저로 넘어가면 300이 될 테니까 2x 이퀄 300이 돼서 x는 얼마? 150. 이렇게 돼서 이제 합집합을 일단 구했고, 합집합을 구했는데 NA의 인원이 NB의 인원보다 20명이 더 많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 둘을 더해서 150이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교집합이 없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몇 명이 되면 돼. 얘랑 더해서 150이 될 건데 제가 20명이 더 많아야 돼. 그럼 여기 몇 명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해야 돼 이것도 미지수로? 85, 65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얘보다 20명이 더 많고 싹 다 더해주면은 150명이 될 테니까. 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거죠? 아니야?
왜 아니야? 맞는데. 잘했는데?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85명.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됐죠? 집합 문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킬로 다 풀어봤는데 좋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늘상 보던 문제가 역시 또 많아서 아직은 3월이고 고1 수준의 문제여서 지나치게 문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엄청 문제가 훌륭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 알겠죠? 자, 우리 9회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 10회를 오늘 10회 했잖아, 그지? 10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모의고사 시즌 1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즌 2는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이제 또다시 10개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원래 이게 10회가 딱 끝나면은 3월 첫째 주가 돼야 되거든? 3월 첫째 주. 그러고서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둘째 주 정도에 보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한 주 정도가 남아.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하나 더 구해놨다고 했지. 그거 열애로, 번외로 하나 더 연습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업로드된 거 잘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